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성과 잠자리를 가질 때 상대를 잘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대부분 자신이 여자를 잘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자는 절정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잠자리에 대해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보다는 남자를 만족시켜줬다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지요.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는 초기에는 서로 모두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절정을 경험하지 못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뭘 해도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여자의 몸속의 호르몬의 체계가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자의 몸에 옥시토신의 분비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이런 정신승리가 반복된다면 여자들은 점점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남자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잠자리에선 즐거움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간의 경험을 10분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상대방이 만족하는 여자의 포인트 부위를 잘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자극하는 기술적인 요령을 습득하면 여자는 편안하게 홍콩에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요령은 사랑을 나누기 전에 충분히 여자를 달아오르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보통 전이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여자를 보다 빨리 흥발시킬 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사랑을 나눌 때 전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 전이를 위해서는 애무도 좀 하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면서 공을 들입니다. 하지만 전이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본 게임인 피샤톤 운동은 약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이는 사실 준비 운동일 뿐 결국 본 게임인 피샤톤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본 게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본 게임까지 자연스럽게 불타오르게 하기 위한 단계적인 비법이 있습니다. 여자가 한 번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연애의 고수들은 본 게임에 들어가면 단계적으로 자극하는 특별한 사붕의 기술을 쓴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자를 만족시켜주고 안달나게 만드는 연애 고수들이 가지고 있다는 특별한 샤입의 기술, 그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만족스런 잠자리를 만드세요. 첫 번째는 시작 전 애태우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여자를 애타게 할 수 있다면 여자의 기대감과 쾌락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밀당은 여자의 기대감을 키워주고 평소 때의 느낌보다 더욱 큰 쾌락으로 다가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여자를 흡은시키려면 남자한테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남자의 몸과 마음이 이미 욕망으로 이글거린다고 해도 참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뿌리 깊숙이 강하게 시작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몽더리의 끝 부분만 가지고 여자의 그곳의 입구 부분을 살짝씩 자극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자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집니다. 여자는 말로 표현하기는 부끄러워 몸이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그 기대감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여자의 그곳은 촉촉해지며 허리를 움찔움찔 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 행동이 바로 준비됐다는 신호이며 못 참겠으니 빨리 들어와 달라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는 넣는 타이밍을 잘 보자입니다. 애태우기를 충분히 하였다면 이젠 여유로운 마음으로 넣는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자기도 만족하면서 여자도 만족시키기 위해선 사붕의 타이밍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직 여자가 준비가 되지 않고 그곳에 물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무작정 돌진한다면 흥바하기보다는 고통과 불쾌함을 느끼며 여자는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방망이가 단단해지고 여자에게서 물이 조금 나왔다고 바로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방망이를 손으로 잡고 여자가 저항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갔다면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분 정도 포옹만 하고 연인과 감각을 공유하면서 그 상태를 여유롭게 즐겨보세요. 그 시간은 여자의 몸을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시작 후 강약을 조절하자입니다. 여자를 홍콩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완급 조절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반 부분이 중요하죠. 빠르고 세게 한다고 해서 여자가 빨리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체력도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마라톤 경기라고 생각하고 길게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여자의 몸 상태를 살피며 강약을 조절합니다.
여자들은 자신에게 각자 잘 느껴지는 자세가 있고 그에 맞춰 남자의 팜스톤 운동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마치 장작불을 뗄 때 불이 꺼지지 않게 상태를 봐가며 후 불어주듯이 관계 시에도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강약 조절을 해줍니다. 때로는 흥바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때로는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자는 온몸의 감각이 살아나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반까지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광범위한 운동을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허리를 돌려가며 여자의 안쪽을 구석구석 자극시켜주는 것이 좋죠. 전체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크게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광범위한 마찰을 통해 여자의 쾌감을 높일 수 있죠. 남자들은 빠르고 강하고 오래 해야만 여자가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강한 압박은 여자의 쾌감을 낮추고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합니다. 비록 관계 시간은 짧더라도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고 공들여 관계를 하면 상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잠자리 만족도뿐 아니라 일상 속 관계의 만족도까지 높여줄 수 있습니다. 관계를 가질 때 긴 시간이나 짧은 시간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그날의 몸 상태나 분위기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가볍게 살짝 터치할 때 여자는 살짝 모자란 듯한 쾌감을 느끼며 더 강하고 자극적인 쾌락을 기대하게 되면서 더욱 안달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도중에도 스킨십 멈추지 않기입니다. 남자는 일단 피샤톤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만 신경을 써서 스킨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끝나기 전까지는 스킨십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지금 하고 있는 자세에서 가장 가깝고 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을 입이나 손으로 부드럽게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차 감대를 잘 아는 사이인 경우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를 손이나 입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셔도 됩니다. 관계 도중 타액이 묻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거칠게 터치하는 대신 부드럽게 매만진다는 기분으로 터치해준다면 지속적인 흡은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몸을 만지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요. 남자의 몽둥이가 풀이 죽지 않도록 과정 중에도 서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한 부부나 연인들이 스킨십 유지를 잘하지 못해서 흥바이 갑자기 식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본게임에 들어가고 난 이후의 키스는 좋지 않습니다. 흥바으로 인해 호흡이 거칠어져서 숨쉬기도 힘든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하는 도중에 느끼지 못하고 그곳이 말라버린 경험이 있다면 강하고 빠르게 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전 운동을 하자입니다. 여자의 몸속에는 세 곳의 중요한 스팟이 있습니다. 이곳을 회전 운동을 통해 돌려가며 자극해주면 여자의 그곳은 완벽하게 자극됩니다. 이때 스팟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자의 표정을 살피거나 어느 곳이 좋은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이런 대화를 꺼리지만 결국 사랑은 남녀가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커플이나 부부가 그렇지 않은 커플에 비해 결혼 생활의 만족도와 시야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부끄러워서 이런 대화를 피해왔다면 조심스럽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여섯 번째는 신체를 밀착시키자는 것입니다. 여자는 절제를 느끼기 전에 남자를 힘껏 껴안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닿는 면적을 넓히고 쾌감을 높이기 위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도중에 여자가 힘껏 껴안아 온다면 운동을 잠시 멈추고 마주 안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여자가 밀착된 상태에서 잠시 그대로 있어주길 원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여자가 먼저 끌어안아 올 것입니다. 여자들이 정샤 위에서 쾌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이유도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 자세로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어떤 자세보다 밀착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절정 후 마무리하기입니다. 여자는 이미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끝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마지막 절제를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도 되는 것이죠. 이제는 여자도 충분히 즐겼을 것이고
남자도 충분히 즐거움을 느끼며 만족한 여자를 보면서 같이 즐거움이 올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면 여자에게 최고였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고, 남자는 여자를 만족시켜줬다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으로 뿌듯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자도 자신의 최고의 감정으로 이끌어내 정신을 혼미하게 했던 내 남자의 테크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자신에게 이 정도로 공들여서 정신적 기쁨과 육체적 즐거움을 주는 남자를 쉽게 만나기 힘듭니다. 이만큼 노력하고 공들여서 사랑해주는 남자는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기 힘든 남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그 남자에게 안 빠질 수 있을까요? 결국 육체적인 만족감이 서로를 정신적으로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만 사랑은 혼자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들이 노력한다면 여자들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육체적인 교류를 넘어 정신적으로도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기술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이에만 집중해 본 게임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공들인다면 여러분은 여자가 애원하는 정말 사랑받는 남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남자의 인내심은 여자를 더욱 안달나고 애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여자를 애태우게 만드는 기술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완전히 흥분하고 안달나서 바로 팬티를 벗게 만드는 남자의 비결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언제 남자에게 설레고 흥분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자의 몸과 마음을 공략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자가 안달나고 미쳐서 팬티를 내리게 만드는 남자의 비결. 첫 번째, 좋은 향이 난다. 여자는 유독 후각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실제로 여자는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냄새에 훨씬 더 민감하며 연애 상대를 고를 때나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데 있어 후각이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남자는 시각적인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고 이 부분에서 높은 흥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입은 야한 속옷이나 짧은 치마, 가슴골이 보이도록 많이 파인 옷 등 이런 시각적인 자극에 남자들은 미치는 거죠. 하지만 여자는 시각적인 자극보다는 후각적인 자극에 훨씬 더 성적으로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런 성향을 잘 아는 남자들은 스킨이나 향수에 더 신경을 씁니다. 남자에게서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로운 샴푸나 향수 냄새가 나면 여자들은 엄청 설레는데요. 길을 가다가 좋은 향기가 나는 남자에게 끌려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더 뒤를 돌아보게 될 정도로 말이죠. 이처럼 여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향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성적으로 끌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취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때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은 향수를 뿌리는 겁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 로버츠 교수 연구에 따르면 남자의 향수는 단순히 냄새만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매력 또한 높여주었는데요. 로버츠 교수는 향수의 힘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향수를 뿌린 남자와 안 뿌린 남자의 동영상을 여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누가 더 잘생겨 보이는지 물어봤는데요. 놀랍게도 여자들은 향수 뿌린 남자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도대체 여자들은 어떻게 시각적인 정보만으로 향수 뿌린 남자를 알아본 걸까요? 비밀은 바로 남자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확실히 향수를 뿌린 남자들은 제스처가 크고 목소리도 더 밝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신감이 있어 보였던 거죠. 실제로도 향수를 뿌린 남자들은 스스로를 더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풀 메이크업과 하이힐이 여자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처럼 향수가 남자들에게 같은 효과를 준 것이죠. 여자들은 바로 이런 남자의 자신감에 호감을 느낀 거랍니다. 그렇게 남자분들에게 소개팅이나 데이트할 때 향수는 정말 필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진한 향은 오히려 이미지를 반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나타내는 향을 잘 선택해서 매력적인 채취를 남겨보세요. 특히 비누 냄새나 섬유유 연제의 향기는 그 남자가 순수해 보이면서도 깔끔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첫인상이 좋다. 첫 인상이 좋은 방향으로 형성되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쉽습니다. 우리의 뇌는 눈보다 빠르게 상대를 만나고 몇 초 만에 상대에 대한 첫인상을 각인시킵니다. 그 사람이 매력적인 외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시간은 10분의 1초라고 하는데요. 즉, 첫눈에 반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럼 첫인상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그것은 바로 외모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라고들 하는데요. 널리 퍼져 있는 속설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근거도 있어 보이는 말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 결과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간혹 남자는 외모보다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고 돈이 많다고 해도 외모가 너무 별로여서 첫인상이 별로면 상대 여자와 대화를 이어나갈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죠. 내가 능력 있고 돈이 많다라는 매력 어필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첫인상에서 외적인 부분이 전부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을 잘 둘러보면 뛰어난 외모가 아닌데도 많은 이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은 말하는 방식, 매너, 유머 감각, 웃는 얼굴들 등 외모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자신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어디서든지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인다면 이 남자 참 좋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믿음직스럽고 멋있게 느껴지기도 하죠. 부모님 또는 어르신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매너가 그 사람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나 가식은 결국 티가 나게 되는 법이죠. 평상시에 불쑥불쑥 보이는 자연스러운 예의야말로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깊게 남기게 됩니다. 또한 많은 여자들은 미소를 띠며 말하는 남자에게 큰 매력과 호감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활짝 웃는 것보다는 살짝 미소 띈 남자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진은 여성 참가자들에게 두 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더 매력적인지 고르게 했습니다. 한 장은 고개를 치켜 세우고 살짝 미소를 띤 남자 사진, 다른 한 장은 입을 벌리고 활짝 웃어서 광대가 올라간 남자 사진이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여성 참가자들의 선택은 살짝 웃는 남자였습니다. 활짝 웃는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행복감보다는 자신감에 더 큰 매력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여성과 처음 대면했을 때는 살짝 미소를 띤 채로 매너 있고 여유 있는 태도로 자신감 있게 행동해보세요. 외모가 조금 부족해도 그녀에게 분명 좋은 첫인상을 남기게 될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처음 만나서 단 3분 만에 형성된 첫인상이 3개월 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상대방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세 번째, 반전 매력이 있다. 여자들은 평소엔 무심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다정하고 따뜻한 반전 매력이 있는 츤데레 스타일 남자에게 큰 매력을 느낍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엘리엇 아론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잘해주는 사람보다는 첫인상은 좀 별로였지만 나중에 슬쩍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인상이 별로라도 반전을 통해 매력이 확 올라가는 효과를 득실효과라고 하는데요. 아마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엄청 까칠하고 차가운 남자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여자에게만큼은 세상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가 여자 주인공의 여심을 사로잡아 버리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이러한 반전 매력이 있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편안한 옷차림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멋진 슈트로 잘 차려 입은 모습을 볼 때도 반전 매력을 느껴 설레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평소와는 다른 남자답고 듬직한 모습으로 색다른 감정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슈트를 입고 흐트러진 구석 하나 없이 단정한 차림새에
몸에 밴 듯한 배려로 중무장한 남자의 모습은 의외로 섹시함을 풍깁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완전히 흥분하고 안달나서 바로 팬티를 벗게 만드는 남자의 비결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언제 어디서든 그녀의 몸을 가질 수 있는 멋진 오라버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암이 왜 생긴다고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흡연이나 노화, 가족력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보고 꽤나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췌장암이 가족력이나 흡연 등과 별개로 입속에 이것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췌장암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양치 시 이것을 절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보셔서 고통스러운 췌장암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췌장암은 종양이 너무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1년만 놓쳐도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빨리 발견하면 좋겠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 눈에 띄는 췌장암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국내 췌장암 환자들 중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운 좋게 발견되는 경우는 15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운 좋게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발견되어 수술을 해도 환자의 절반 이상이 12년 사이에 다시 재발이 된다고 하죠. 이런 이유로 췌장암의 생존율은 여러 암들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모든 암은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염증이 질병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염증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염증은 이물질이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작동하는 초기 면역 반응으로 열이 오르고 아프며 몸의 특정 부위가 빨갛게 붓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이런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 등이 침입했을 때 이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런 염증 반응은 주변 조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도 합니다. 염증은 이렇게 신체에 꼭 필요한 반응이지만 이런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만성 염증은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과정에서 신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오히려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병으로는 각종 암과 심장병, 당뇨병 등이 있는데요. 이런 비감염성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하니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몸에 염증이 있는지 이걸 스스로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특히 췌장암은 고통 없이 진행되고 있다가 나중에 큰 고통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췌장암을 두고 침묵의 습격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속에는 60만 700종에 달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종류와 구성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균들 중에 췌장암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미국 암학회는 10년간 14만 명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췌장암의 위험 요소는 고령, 남성, 흡연, 가족력 등이 있었는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 이것과 별개로 구강의 세균이 췌장암과 연관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줄여서 피지와 아그레가티박테르 악티노미세템코미탄스, 줄여서 AA라는 박테리아 이종이 췌장암과 큰 관련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지 박테리아 보유자의 경우 해당 박테리아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59%나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AAA 보유자의 경우 50%나 높은 확률로 췌장암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두 세균은 모두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과학 전문지인 유레카 얼러트 등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들이 잇몸 질환에 취약하다거나 이가 많이 빠지는 등 구강 건강과 췌장암 간의 관계를 시사하는 연구는 기존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잇몸병은 췌장암만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잇몸병이 암이나 치매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역시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알아본 진지발리스는 식도암, 심근경색, 류머티즘 관절염 등 전신 질환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잇몸병이 이렇게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염증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피가 자주 나게 되죠. 이렇게 손상된 부위에 침착된 세균은 혈액을 타고 몸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방어작용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염증 반응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췌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처럼 치주 질환은 다양한 전신 질환에 관여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이미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하는데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인 구강 내 세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치질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을 단순히 치아를 닦아내는 느낌으로 하고 계실 텐데요. 고통스러운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바스법으로 양치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양치법은 특히 잇몸 질환이 있는 성인, 고령층, 특히 임플란트를 한 경우 꼭 하셔야 하는 양치법인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치주 포켓이라 불리는 세균 주머니를 닦아줘 치아와 잇몸 사이에 끼어있는 치면 세균막이나 독소 물질을 잘 떨어지게 만들어주고요. 염증이 있는 잇몸을 마사지해줌으로써 염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치주 포켓은 잇몸과 치아의 경계에 있는 주머니 모양의 틈을 말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잇몸은 12mm 정도의 틈이 있지만 잇몸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 틈이 더 깊습니다. 바로 이곳이 입안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죠. 이 세균을 닦아내는 바스법 양치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칫솔모의 끝을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위에 45도 방향으로 밀착시켜 주시고요. 이후 10초가량 앞뒤 방향으로 진동을 준 뒤 옆으로 이동해 다른 부위도 같은 방법으로 양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진동을 준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시면 안 되고 칫솔에 솔을 넣고 가볍게 흔들어 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칫솔의 모가 세균 주머니에 들어가서 닦아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주 포켓을 닦아냈으면 치면에서 칫솔을 회전시켜주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법으로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칫솔모가 잘 닿지 않는 치아의 사이사이,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사이, 어금니 안쪽, 치아의 굴곡으로 인한 골 등을 세심하게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을 잘 때에는 치매 분비가 줄어 충치균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취침 전에는 꼭 바스법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췌장암의 또 다른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